점심때면 차가운 육수에 면을 후루룩 말아먹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한국과는 다르게 국물을 차갑게 해서 먹는 요리는 외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외국인들이 색다르게 느끼는 한식 중에서는 이러한 차가운 면 요리가 많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육수에 쫄깃한 면발을 말아먹는 것은 한국인들에겐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여름 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냉면, 밀면, 콩국수나 오이냉국, 동치미처럼 그냥 시원하게 들이키는 음식까지 한국에는 유독 차가운 국물 음식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처럼 차가운 국물 음식을 일상적으로 즐기는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는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살얼음 동동 띄운 차디찬 육수에 면을 말아 먹는 건 한국 밖에선 찾기 힘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여행 왔다가 차가운 냉면을 먹고 깜짝 놀랐다는 외국인들의 일화가 많이 올라오고 있었죠. 실제로 외국인들에게 면 요리라고 하면 파스타처럼 팬에 볶아내거나 라멘처럼 뜨거운 국물 요리가 대부분이다 보니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한식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외국인들조차 한국의 차가운 면 요리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예전 해외 커뮤니티에선 저평가된 한국의 음식에 대해 어떤 것이 있냐며 글이 하나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순대국이나 메밀전병 또는 고등어구이 등 자신들이 느낀 과소평가된 음식에 대해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그 중에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것이 냉면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처음에 냉면이 거부감이 들었지만 막상 먹어보면 시원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에 헤어나올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 자신들의 친구가 한국을 온다면 무조건 냉면을 추천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이러한 외국인들 사이에서 언급되고 있는 새로운 냉면 요리가 있었는데요. 바로 초계국수였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외국인들에게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 있던 음식은 삼계탕이었습니다. 삼계탕 역시 한국식 치킨을 좋아하던 외국인들을 통해 치킨보다 건강에 좋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사랑받게 된 음식이었죠. 이젠 삼계탕까지 섭렵한 외국인들이 여름철 뜨거운 보양식인 삼계탕에서 대표적인 차가운 보양식 초계국수에까지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초계국수는 새콤달콤하게 절인 무와 잘게 찢은 달고기를 듬뿍 올린 후 시원한 동치미 육수와 함께 먹는 냉면의 한 종류인데요. 외국인들은 보통 삼계탕을 먹으러 갔다가 메뉴에 있는 초계국수를 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 외국인은 여름날 회사 동료들과 함께 삼계탕을 먹으러 갔다가 초계국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시원한 육수의 맛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동안 더운 여름 삼계탕만 시켜 먹었던 내가 후회스러울 정도였어. 라는 평까지 남길 정도였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한국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하나 올라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해당 사진에서 대표적인 냉요리로 올라온 사진이 바로 한국의 초계국수였죠. 해외 네티즌들 역시 저 얼음 동동 띄어져 있는 음식은 새로운 삼계탕인가요? 라며 궁금하다는 반응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그만큼 외국에서는 생소하고도 궁금한 요리 문화인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외에 이러한 음식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스페인의 경우 토마토, 파프리카 등 야채를 갈아서 만든 냉수프인 가스파초나 몬도와 마늘을 함께 갈아서 만든 냉수프인 아우블랑코가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조차 그저 신선한 재료들을 단지 갈아서 만든 것으로 국물 요리라기보단 일종의 액상 샐러드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녹즙과 같은 것이죠. 잘 선별한 뼈와 고기로 오래 끓여낸 육수, 수개월 발효 숙성한 동치미를 오묘하게 배합해 시원함과 감칠맛을 동시에 폭발시키는 냉면 육수의 풍미와는 감히 견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과 가장 비슷한 식문화를 가졌다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도 차가운 국물에 면을 담가 먹는 문화는 있습니다. 바로 소바인데요. 하지만 이 소바조차도 우리가 냉면을 먹듯이 육수를 마시는 것이 아닌 그저 면에 간을 더하기 위한 용도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소바조차 한국에서는 냉소바라는 이름으로 육수를 더해 국물면 요리로 재탄생되었죠. 일본에서조차 이러한 냉소바를 한국식 소바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냉면을 팔고는 있습니다. 일본에는 각 지역 이름을 붙인 냉면이 지역 특산 음식으로 판매되고 있죠. 하지만 그 근원을 찾아가면 한국의 냉면이 나타나는데요. 대부분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교포들이 냉면 레시피를 일본에게 퍼뜨리면서 생겨난 문화인 것이죠. 대표적으로 모리오카 냉면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1954년경 함흥 출신 교포 양용철 씨가 어릴 적 먹던 냉면을 구현한 것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함흥식 냉면을 비빔으로만 알고 있지만 양 씨는 어릴 적 물냉면을 흔히 먹었던 기억을 삼아 이를 모리오카에서 구현해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냉면 요리들은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차가운 면 요리에 익숙하지 않았던 외국인들이 한식으로 인해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냉면 보고 솔직히 놀라긴 했어요. 내가 먹었던 면 요리라고 하면 라멘 같은 것이 전부였는데 생전 처음 보는 종류의 음식이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먹어보니 생각보다 맛있어서 놀랐어요. 특히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서 놀랐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들은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가 다인데 한식은 차가운 면 요리만 나뉘어도 수십 가지가 넘어요. 제가 봤을 때 한국이 찬 육수에 요리가 많은 이유는 물이 깨끗해서가 아닐까 싶어요. 유럽이나 중국만 하더라도 물이 안 좋아 항상 차로 끓여 먹어야 했는데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 차갑게 해먹는 문화가 발전된 것이죠. 예전에 육삼냉면이라는 것을 먹었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불고기와 냉면을 함께 주는데 둘의 조합도 조합이지만 불과 7,000원이라는 가격에 먹을 수 있었습니다. 초계국수를 처음 먹은 것은 삼계탕집을 갔을 때였어요. 원래도 삼계탕을 좋아해서 자주 가지만 그날은 너무 더워서 고민되던 찰나 초계국수라는 메뉴를 받고 너무 시원하고 깔끔한 맛에 바로 반해버렸습니다. 저도 삼계탕 먹으러 갔다가 친구의 추천으로 초계국수를 먹게 되었어요. 뭔가 냉면임에도 불구하고 닭이 들어가서 그런가 더욱 건강한 음식을 먹는 기분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육수가 차갑다는 것에 거부감이 드는 것이지 막상 먹어보면 맛있어서 그런 생각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아마 한국에 오래 살다 보면 오히려 차가운 육수와 먹는 소주가 별미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인정합니다. 저는 삼겹살에 소주를 먹다가 꼭 마지막에 물냉면을 시켜서 그 육수에 소주를 먹는데 소주와 최고의 조합이었어요. 한국은 면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면마다 독특한 요리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알아가는 재미가 좋아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엔 유명한 초계국수집이 있습니다. 거긴 달구명도 다리살을 이용해서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열무김치국수가 최고의 냉면 요리가 아닐까 싶어요. 아마 외국인들에게 제일 과소평가된 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에 한국인 친구가 입맛이 없다며 밥에 얼음물을 말아서 먹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따뜻한 밥을 물에 말아 먹을 것이라곤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김치와 함께 저도 한 입 먹어보니 다 나의 편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